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잠시 관리가 소홀했던 경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공언니 최열정입니다. 아우, 제가 왜 관리가 소홀했냐면 그냥 이제 잘 버텼는데 막판에 걸렸어요. 막판에 진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좀 관리가 소홀했네요. 근데 그래도 얻은 게 있어요. 일단 내가 얼마나 우리 쓸공 언니가 소중한 존재인지 그죠? 진짜 느끼는 그런 기회가 쉬면서. 됐습니다. 네, 쉬면서 누워서 약간 쓸공 언니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12시 만나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그쵸. 있더라고요. 이게 녹음한 게 이제 바닥이 나니까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없었더라면 뭔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그 낳고자 하는 의지도 좀 약간 낮지 맞아. 않았을까. 빨리 약간. 낳고자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쉬자 좀 네, 이렇게 그쵸. 좀 됐을 가능성이 좀 늘어졌을 있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정 씨를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맞아요. 반갑습니다. 열정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본 쓰고 네. 뭐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보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쓸공 언니가 이제 구독자 42명? 45명. 45명? 또 늘었어요? 와. 그래서 진짜 제가 아프면서도 이 쓸공님들을 생각했어요. 이 45명 분들이 기다리실 텐데. 네, 기다리실 텐데 업로드 늦어지면 이 아줌마들 왜 안 하나 뭐 이럴까봐. 맞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 진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진짜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사회의 어떤 한 역할로서 그쵸. 살아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진짜. 자꾸 나 지금 오늘 언니 만나가지고 감사합니다 100번 죽다 살아났나 봐. 그러니까 다 감사하대 계속 아침부터. 맞아, 진짜 감사로 충만한. 진짜 감사로 충만해졌어.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병을 앓고 나서 맞아. 정말 느끼게 된 교훈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면서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쓸공님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인플레이션 얘기 좀 했었잖아요. 맞아요. 70년대 그때 네, 인플레이션. 미국의 70년대.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완전 그냥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다시 온 것 같아요. 네, 되게 뭔가 가까이 왔음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열정 씨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맞아요.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대요. 들어볼까요? 사실 지난번에 언니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송을 계기로 제가 더 이 인플레이션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관심을 가졌고 또 이제 제가 요즘 언니한테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경제 주간지를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도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거리가 바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기사들 자꾸 접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아요. 이게 되게 명확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우리가 2, 3년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났어.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 하고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할 책은 바로 그 현직 신한은행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오건영 부부장님이래요. 네. 부장님이 아니라 부부장님이네. 그분이 쓰신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인데요. 이름부터 이제 딱 살아남는. 되게 직관적이네요. 이 저자이신 오건영 부부장님이 사실 저도 이 책보다 먼저 이제 경제 유튜브 그 3프로 TV에 자주 나오세요. 그래서 워낙 이제 매크로 경제를 쉽게 가르치신다 해가지고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내가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경제학과 전공이 아니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영학 석사시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경제학을 좀 더 대중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물가 관련한 경제 뉴스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쓸공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왔어요. 언니 아픈 동안.
잘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든든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열정 씨 열심히 준비할 텐데 내가 빨리 낳고 나야겠다. 빨리 방송해야지. 맞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요즘 이렇게 딱 사람들 만나면 경제 얘기 중에 거시경제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매크로 경제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소위 이제 가치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업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업의 이런 가치 분석보다는 금리가 올랐다, 그쵸. FMC가 어쨌다, 물가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에 있어서 거시경제 환경을 보는 것은 필수다. 특히 지금과 같이 수년 만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투자 타이밍을 보는 거는 그건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이제 지금 현재에서 저평가된 어떤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서 장투하자 이런 마음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거는 약간 타이밍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약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이제 변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 거시경제 흐름을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데 동의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뭘 알아야 할까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아마 지금 가장 큰 화두일 거예요. 그쵸. 지금 거시경제 상황에서. 이게 70년대 이후 40년, 5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 또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긴 하더라. 그러면 왜 이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건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렇죠.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연평균 2% 정도의 물가 상승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2% 정도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이제 우리 경제가 웬만하게 튼실하게 이제 성장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2%를 초과하는 과도한 물가 상승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8%, 9%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 거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물가 자체를 끌어올리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점도 있고 과도한 물건 가격 상승과 과도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노동 생산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이 위축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과도한 물가 상승이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7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았잖아요. 안 썼어요. 우리도 안 썼고 정부나 이런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썼고 그래서 이 70년대 이후에 이제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90년대 말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IMF.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유로존 금융위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요런 이제 금융위기들을 겪으면서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는 이런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 더 우려가 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적 완화가 되게 많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70년대 그때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엄청 노력을 한 이후로는 계속 기준금리
내리고 그쵸. 양적 완화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주된 정책이 되었던 시기였죠. 그쵸.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잊었어요. 맞아요. 70년대 우리가 그때 네. 공부했듯이 그때 정말 호되게 당해가지고 막 맞아, 난리가 맞아.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잊어버린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빵 터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금융위기 뭐 이렇게 오던 거를 이제 뭐 양적 완화하고 해서 가까스로 이렇게 막아 왔었잖아요. 네, 디플레이션을, 그렇죠. 경기 침체를. 네. 근데 코로나 위기가 딱 터지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진짜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그쵸.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막아왔던 댐이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 버리니까 네. 완전히 응급 비상 상황이다. 이래서 이제 연준이 정말 거대한 부양책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거의 뭐 기존에 있던 그 연준의 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났대요.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그랬구나.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그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잖아요. 그게 네. 연준의 자산인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전까지 있던 양과 네.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긴 양이 1대1이라는 거지. 야, 그 그러니까. 코로나란 게 진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죠. 진짜. 그때 진짜 경기 침체의 위기로 쑥 빠졌다가 근데 금방 올라왔어요. 이런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도한 부양책의 결과로 21년부터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2021년 초에 이 당시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은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팬데믹에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다. 그게 우선 과제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냥 인플레이션은 뭐 약간 다음 문제다. 간과했네, 약간. 그렇죠. 좀 안이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준이 생각했던 이유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데요? 궁금하네. 그게 1970년대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사실 왔었어요.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뭐 그때 네. 70년대를 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네. 이렇게 네. 부르는데 네.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이제 금융권의 이제 이상 징후들이 약간씩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그 이상 징후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유동성을 풀자마자 원자재 가격이 네. 또 급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렇게 되니까 2008년 7월쯤에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예요. 압박이 커지니까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결과 이제 2008년 8월에 금융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연준의 어떤 도움이 끊어져 버리니까 시장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랬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았잖아요. 네, 어쨌든. 네. 근데 경기 침체가 금융위기와 함께 경기 침체가 갑자기 와버린 거죠. 맞아. 이거 어떡할 거야 하면서 이제 연준이 또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또 2010년, 11년에 인플레이션이 또 슬금슬금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연준은 뭐 하겠죠? 또 다시 긴축하죠. 긴축이죠. 예. 긴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2011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제 또 유로전 위기가 맞아. 생겨버린 거죠. 그러네. 요렇게 한마디로 7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생각보다 조금 이제 조금만 긴축을 해도 잡혀버리고 쉽게 잡혀버리고 네. 대신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2008년, 11년 이때의 위기 상황들이잖아요. 되게 센 것들요. 예. 경기 침체라는 결과, 디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는 물가는 쉽게 잡히는데 경기 침체라는 그런 되게 무시무시한 또 애가 있구나라는 걸 학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70년대 이후에 계속 이 장기전 어떻게 보면 한 3, 40년을 계속 그쵸.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적을 이제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대응은 사실 좀 불필요하다. 또 우리가 조금만 긴축하면 금방 또 물가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도하게 집행된 부양책이랑 연준의 안일한 대응, 이렇게 좀 무시했던, 인플레이션을 무시했던 그 대응이 지금과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키운 원인이다라고 책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 어떻게 보면은 70년대를 잊고 그 뒤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부작용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고 이런 수요적인 측면이 또 이제 있냐, 수요적인 측면만 있냐.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수요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수요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공급 측면에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공장들이 다 셧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수요는 폭증했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가격은 물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물류 대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그러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중요한 이유가 이 자산 가격의 급등이라고 해요. 이 자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과 무슨 관계야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왜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쵸.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자산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일단 코로나로 이제 후퇴를 해서 집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월급보다 내가 가진 자산들의 주식도 폭등, 부동산도 폭등, 막 이러니까 내가 굳이 일자리로 돌아가서 나 주식으로 그냥 소소하게 돈 벌면서 월급을 대체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지. 근데 다시 또 이제 자산 가격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2021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대퇴사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인건비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의 어떤 또 다른 이유로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런 이제 상황을 보고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죠. 물가 상승을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맞아. 지금 현재는. 맞아. 그래서 2022년 초에 연준이 지금의 상황에 겸손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 이 영어로 얘기한 게 험블 앤 님블이래요. 그러니까 험블은 겸손한 거고 님블은 조금씩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민첩하게. 민첩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를 거다, 뭐 내릴 거다 이런 이렇게 확신적인 예측보다는 이제 겸손하게 우리는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징후가 좀 확실해지면 민첩하게 대응할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이게 매경 이코노미 기사에서 본 건데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경제학자들도 입장이 되게 많이 달랐대요. 그래서 로렌스 서머스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 위험하다. 너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데 반해서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이자 뉴욕 시립대 교수인 폴 크루그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자예요. 저 완전 덕후예요. 덕후. 이분이 근데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2021년에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약간 괜찮다고 약간 얘기해요. 약간 얘기하는데 이게 2022년 이제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얼마 전에 최근 내 주장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셨대요.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플레이션 많이 심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분의 이제 정책 그 어떤 주장을 근간으로 이제 뭐 미국이 재무장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같은 파였잖아요. 맞아요. 다. 근데 제니 맞아요. 델런도 미 재무장관도 8월 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나의 과거 예측은 틀렸다.
쿨하게 인정. 쿨하게 인정. 그리고 파월도 이제 나는 매파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그게 뭐 그때 1970년대 그 의장이었던 폴 볼커? 폴 예. 볼커가 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썼대요. 이 파월 티베릿인가? 뭐 예. 하여튼 계속해서 나는 이 긴축에 힘을 실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